안녕하세요. 오키 운영자고요. 아이디는 믿음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키 회원분들이니까 다 아이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오키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제 뭐 내부적으로 좀 바쁜 일이 많아서 한동안 좀 뜸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좀 자주 우리 미니 세미나를, 오키 미니 세미나를 열어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미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요. 아마 매달 세미나 아니면 컨퍼런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기술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비기술 주제로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여기 옆에 계신 황우수님은 마이다스 IT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개발자로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퇴사하시고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AI 분야 쪽으로 해서. 근데 뭐 책 집필도 하셨고 쉬는 기간 동안 이제 뭐 싱가포르 뭐 여러 나라들과 국내에 있는 유명한 IT 기업들을 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거기서 보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회비를 통해서 치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치킨 드시면서 이제 여러분들끼리도 네트워킹을 하시고 또 황우수님하고도 네트워킹 하시면서 또 강의 때 못 들었던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끝나고 나서 치킨 안 드시고 가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주문을 미리 해놔서 다 계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먹기에는 좀 네트워킹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책상을 조금 조정할 건데요. 근데 좀 협조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또 바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문자나 이메일 통해서 바로 보내드릴 건데 설문조사 또 잘 응해 주시면 저희 세미나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황원수님 모시고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고 나온 황수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세미나는 저번주 금요일날 이 주제를 가지고 SBS에서 했거든요. 항상 가서 했는데 그때는 국내 얘기는 다 안 했어요. 저희 삼성 가서 국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고 시니어들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해외로 나가라 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해외로 나가라는 주제를 해달라. 그래서 삼성에 가가지고 해외로 다 떠나세요라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뒤에 좀 이상한 좀 단초를 드리는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기술 세션을 많이 해봤어요. 회사에서도 해보고 외부에서도 해봤는데 회사 이름을 걸고 그거는 이제 시간을 제가 많이 해봐가지고 잘 맞췄는데 저번에 해봤더니 50분 주제로 했는데 거의 싱가포르 얘기만 가지고 한 40분이 넘어버려가지고 마지막은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기니까 그리고 국내 얘기가 제가 얼마나 시간이 더 들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작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IT 회사 탐방기고 유브레인에서 저번 주인가 한 3주 전인가 한번 놀러오라고 해서 왔다가 낚였거든요. 이거 하는 거예요. 낚였지만 할 수 있다면 저도 기술 주제가 아닌 다른 세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는 이렇게 되고요. 제가 누군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제 말에 이제 신빙성도 가질 수 있고 저는 뭐야? 라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 이숑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 한 9개월째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3명이 오붓하게 살고 있는 개발자죠. 저는 이제 아까 소개드렸지만 마이다스 IT라는 회사를 10년 하고 3개월 그리고 5일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고 이제 이 명함 5개인데 이제 더 많아요. 근데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5개만 가지고 해봤고 뭐 나린소프트라고 회사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마이다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고 제일 중요한 퇴직금도 다 연계되기 때문에 마이다스 IT에서 10년을 산 개발자고 한 사원 3년차부터 팀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대로 쭉 팀장만 한 건 아니고 파트장도 했고 나오기 직전에는 다시 TFD 소속으로 팀원도 해봤고
그냥 다녔고 이제 순보이시라고 해서 혹시 여기서 저랑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이 있나요? 있으시죠? 제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앞으로 소개할 회사를 어떻게 방문을 했냐면 결론은 굿질을 한 거죠. 흔히 말하는 그 회사를 방문하고 싶은데 저를 누군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럼 그 사람이 올리는 글에 댓글을 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이제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죠. 소통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아요. 만날 수 있느냐, 언제 가면 되느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인맥을 쌓아왔고 앞으로 소개할 회사들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사이트 제가 뭘 했냐면 개발자니까 이걸 했죠. 개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개발을 했고 관리자로도 이제 8년을 살았지만 제가 제일 개발을 많이 했어요. 저는 개발을 좋아해서 관리자도 안 하고 싶었는데 하라 그래가지고 한 거고 퇴사했으니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을 쭉 해왔고 제가 개발한 거는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 가지 했는데 첫 번째 들어가서 한 게 이제 이런 우주에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슈플비 개발이고요. MFC랑 Win32로 만드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건축물이 안전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건축물이 안전한지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핸드폰이 얼마나 오래 갈 건지 떨어뜨렸을 때 충돌 해석을 해가지고 부셔질 건지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한 8년 정도 하고요. 이제 8년 정도 하고 나니까 똑같은 것만 하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뭐 다른 일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비슷한 걸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심심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에 말을 했는데 저를 이곳으로 보내더라고요. 나오기 직전까지 웹 개발을 한 3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웹 개발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이제 웹 개발 자바 개발자로 한 3년을 살았고 원래 전공이 자바예요. 자바 네트워크 전공인데 자바 네트워크 전공자로 살다가 C++를 하고 싶어서 C++이 원자가 아니라 원래는 수학을 하는 수학 관련 툴을 만드는 회사를 가고 싶어서 이제 마이너스 IT를 찾아서 입사를 한 거고요. 이건 제가 나오기 직전에 만들었던 작년에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윤 대통령이시죠. 부위원장님이랑 이제 일을 한 게 이거. AI를 기반으로 한 면접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맥박 분석하고 음성 분석하고 보이스웨어를 써가지고 TTS, STT도 써봤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거를 다 만든 게 아니라 에트리라고 하는 전담통신연구원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한 1억 정확한 액수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클래시파이어만 하면서 이런 이제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딩코리아라는 그 행사 때 작년 11월에 행사를 치렀었고 JBS 최종 면접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 소개도 나갔었어요. 제가 오른쪽에 이제 출연도 했는데 저거는 운영 대응하다가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데 사람 없다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지금 찍은 건데 저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거나 하세요. 그래서 앞에 또 사람이 2명이 더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백성기라는 프론트 개발자하고 저기 기획자하고 그냥 막 떠들었습니다. 이거 저거 하면서 우리 저거 화면 띄워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 버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거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저거를 하고 이제 나왔죠. 개발자로 쭉 10년을 살고 나왔는데 나올 때 저는 이제 2가지를 보고 나왔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가 마지막에 AI를 해봤는데 이제 뭐 AI라고 하면 요즘에 텐서플로우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AWS나 구글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데가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잡이 있더라고요. 직무관에서 그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영어가 하고 싶어서 싱가포르로 나가봤습니다. 그 잡을 찾으러 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어학원을 알아보고요. 실제 영국문화원을 들어갈 거고요. 3월 20일에 출국을 합니다. 싱가포르에 가는데 도대체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를 어떻게 방문할 거냐.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인맥을 쌓아서 갔죠. 그래서 첫 번째 방문을 했던 게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좋아했던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1층 페이스북 건물 1층 리셉션인데 저기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갈 때는 이제 신분증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이나 이제 운전면허증 가져가면 되는데 해외는 다 안 받아줍니다. 여권을 꼭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을 통해서 1층에서 저걸 받으면은 레벨 22층으로 가라고 해요. 22층을 그냥 뼈가 빠졌네. 21층을 가면은 실제 제가 방문하는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검색을 해서 거기에 알림이 가고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인증이 되면은 방문증이 하나 더 넣어요. 방문증을 2개를 걸고 나면은 페이스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방문증만 있으면 페이스북 굉장히 자유로운 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안에서. 물론 직원이 따라다녀야 되겠지만 잘 다닐 수 있는 뭔가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이게 점심시간 11시 반에 방문을 해서 바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 전직장 와이다스아이트라는 회사가 밥이 유명해요. TV에 홍보도 많이 됐고 실제로 밥이 잘 나옵니다. 근데 페이스북 갔더니 더 잘 나오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세계 여러 이제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 국가의 사람들이 있어서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인도 음식, 미국 음식, 한국 음식 다 있고 골라서 먹으면 되고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음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술이 있습니다. 맥주를 언제든지 먹어도 됩니다. 본인이 쓰러지지 않는 일을 자기가 하는 성과 위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도 자유롭고 성과만 내면 너가 술을 10병을 먹든 100병을 먹든 먹어라 주입니다. 근데 저랑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저희만 먹습니다. 아무도 안 먹어요. 저희는 신기해서 먹었지만 실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해봤겠죠. 굳이 안 먹습니다. 일을 하려고 온 거지 술을 먹으러 해서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내부 구경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내부 구경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님 있는데 빼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제 제가 만난 분이 저분 인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 건데 페이스북을 구경하러 모니터를 끄시더라고요. 모니터에 코드 있는 것만 안 찍으면 다 찍으셔야 돼요. 이 주입니다. 싱가포르 페이스북의 22층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건물이 여러 층을 써요. 굉장히 높은 빌딩에 한 6개 층인가를 쓰고 있는데 보통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비상구를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다릅니다. 그냥 다 뚫려 있어요. 내부를 구조 변경을 하는 건데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이거는 보통 건물을 설계할 때 이렇게 비상구가 안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뭔가 요청을 해서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층을 그냥 계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요. 여방 갔다가 2층 갔다가 저층 갔다가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구나. 이런 거의 전화 벨이 울리는 것 듣지를 못했어요. 다 찾아갑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다 일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싱가포르 이제 2층 저층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포토존이 많아요. 여기를 저는 이제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꼭 찍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부르신 분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 친구인데 저 친구를 데려간 이유는 저 친구가 싱가포르의 주로 언어 사용하는 게 영어하고 중국어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국에 3년, 영국에 3년 그런 외국계 기업을 다녀가지고 둘 다 돼요. 엄청 편하죠. 데려가면은. 물론 여기는 한국 사람 만나러 가서 필요는 없지만 술 마실 때나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친구. 그래서 끌고 갔죠. 같이 가자. 너도 구경하고. 그 친구도 퇴사했거든요. 전 회사. 개발자는 아닙니다. 개발자가 아닌데 개발자 회사만 제가 끌고 다녔죠. 저 사진을 찍는데 저 가운데 계신 두 분이 저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저희는. 밖을 보고 있어요. 또 어딘가에서 또 초짜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감동이었는데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가 지금 얼마나 접속했는지, 가입자 수가 오늘 몇 명이 들어왔는지, 지금 현재 TPS가 얼마인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본 건데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모든 자료는 다 이 각각 회사에 다 보냈고 공개해도 된다라고 확답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수치만 가려달라고 했어요. 수치만. 그래서
저기 수치는 제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도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 사용자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오늘 뭐 얼마가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게 다 그때그때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사진 하나 찍고 가야지 했는데 저를 밀어넣습니다. 들어가기 싫지만 왔는데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죠. 저도 가서 얻어만 올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가 찍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이런 페이스북 문화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열려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진짜 열려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오픈마인드고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희를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회사에 또 사람도 많고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또 지나가겠구나, 또 볼 수 없겠지, 이런 마인드겠죠. 해외 대기업들의 면접 절차는 굉장히 깁니다.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은 MS도 3일 만에 들어가지만 보통은 한 달,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실물 면접을 여러 번 봐요. 기술 면접. 분야별로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이 몇 개면 그거에 맞게 계속 보면서 회사가 연봉을 측정을 합니다. 해외는 본인의 연봉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고 몸값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에 맞는 일을 합니다. 연봉 2억 받고 들어가면 2억짜리 일이 들어오는 거고 4억 받고 들어가면 4억짜리 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봉은 높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AI 쪽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대기업에 물어봤죠. AI 저 직무에 도전해도 되느냐? 해외는 직언을 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학사시죠. 예, 통과 못합니다. 서류. 해외는 AI 분야가 이제 제가 가본 회사는 스타트업은 안 그런데 대기업은 석사, 박사급만 뽑고 실제 페이스북에나 이제 다음에 나올 이제 그랩이나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 칭화대 가려면 우리나라 1등 정도 되는 거죠. 성에서 1, 2등이 가는 거니까. 칭화대나 뭐 그러니까 거기 중국에서 유명한 한 두 개의 대학교 석박사들이 줄줄이 서. 왜? 풀이 넘쳐나요. 굳이 학사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석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외를 가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약간 페이스북 싱가포르는 약간 로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아시아 지역, 그 동네 아시아 지역에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순수 개발자로 들어가는 잡은 좀 작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은 좀 그런 게 큰데 반대로 큰데 여기는 좀 그건 작더라고요. AI 분야는 좀 있는데 로컬에 맞게 그 외에는 그렇게 크진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다음 방문을 2시 반에 잡았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갈 곳이 위워크에 있는 스타트업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건물 맞은편이 페이스북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위워크 지금 보는 방향으로 뒤에 제가 묵었던 힐튼 호텔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그 호텔을 다 잡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여기 간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가면서 얘기했거든요. 얘기해서. 근데 호텔 앞에 페이스북이 있고 위워크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를 걸어서 갔죠. 5분 거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강남에도 있고 을지로에도 있고 뭐 한 군데서 아무튼 세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아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가본 건 세 군데니까. 있는데 여기도 위워크가 있고 여기를 올라가면은 여기 좀 특이한 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가는 데마다 다 똑같아요. 페이스북처럼 사람 이름을 찍고 그 사람이 오면은 방문증을 주거든요. 그 사람이 따라가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냥 열려 있어요. 뭐 하는 공간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개인들한테 1인당 한 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씩 내고 개인 공간도 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똑같겠지만 그런 개인들이 와가지고 오픈소스를 한다든지 개인 프로젝트 리모트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한 회사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좀 많이 친해졌던 이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지원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대학교를 호주에서 나오셨어요.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오시고 호주에서 골드만삭스라는 기업 아시나요? 네. 예.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싱가포르에 이제 지인이었나? 아무튼 네 명인가가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해서 스태시어웨이라는 핀테크 기업을 차립니다. 투자 회사죠. 개발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한 28명인가 있었어요. 많이 키웠고 작년에 12월에 1월 때 올린 글을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성장도 많이 해서 이미 이제 캐시카우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스타트업에 가니까 궁금하잖아요. 스타트업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면접 절차 어떻게 되느냐. 페이스북이랑 확연히 다릅니다. 굉장히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회사요. 다른 회사는 제가 이제 한 군데서 가봤는데 거기는 좀 달랐고, 거기는 이제 소개는 안 할 거예요. 거기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근데 면접 절차가, 면접자가 저 얼마 받고 싶어요. 먼저 말합니다. 연봉을 제시하라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희망연봉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3억을 부르면 3억에 맞는 합당한 면접을 준비해 옵니다. 회사가. 그리고 통과되면 줍니다. 그 돈을. 완전 문화가 다르죠.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 조사를 쭉 하면서 걔네들이 이 사람의 몸값을 판단해가지고 상한선을 정하는데, 이 회사는 면접자가 불러요. 나 얼마 받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얼마짜리 면접 준비해주세요. 제가 10억짜리 면접 준비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좀 오바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회사고, 우리나라 회사에 이제 저도 마이더스 IT라는 회사에서 채용을 한 8년 동안 담당을 했었고, 해보면은 신입사원들이야 이제 저는 개발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뽑아가 가르치면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위주로 뽑고, 경력은 최대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느 부분에 필요할지에 맞는 스택을 보고 뽑는 경우도 많아요. 거의 이제 한국은 그런 식으로 뽑는데, 대기업 아닌 이상은. 여기는 파이썬이 이제 주 스택입니다. 파이썬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이썬 책은 쓰고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파이썬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실무에서 써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간단한, 짧게 짤 수 있으니까 금방 짤 수 있어서 그 정도 쓰는 레벨이었는데, 저 파이썬 몰라요 그랬더니 파이썬으로 면접 안 보는데, 제가 잘하는 걸 가지고 면접을 준비해줍니다. 제가 C++이랑 자바를 했으면 그 두 개를 가지고 그 두 개에 합당한 면접을 제가 지른 연봉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고, 그게 그 정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와서 다른 언어는 기술은 그냥 필요하면 배우면 그만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 나 이거밖에 안 해봤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한 거 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건 과거가 만든 결과잖아요. 과거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현재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들어와서 같이 만들자 중요해요. 예. 제가 나가본 이제 해외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분은 지금 트레이드 팀 리더예요. 팀장급이시죠. 창립 멤버고. 그래서 아마 여기를 가시면 이제 이분이 면접을 보겠죠. 그래서 참 특이한 문화를,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돈을 부르면 그에 맞는 면접을 준비해줍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길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만큼의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다르구나.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는 대졸 4년차 나오면은 기본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1억이 넘습니다.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4천 지내 5천 지내 다릅니다. 연봉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1억은 넘고 이게 미니멈이고요. 맥시멈은 한두 곳도 없겠죠. 이 회사는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저한테 이제 주원님이 제가 이거 공개한다니까 채용 중입니다. 공고에 들어가면은 프로젝트 매니저 PM급을 뽑는 것만 이제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백엔드도 뽑고 있고 서버 쪽 프로그래머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이분 신고 신청을 하시든 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빡세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일이 좀 많이 몰려가지고 야근도 필요하면 하고 있고, 물론 야근이라는 건 저는 이제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야근을 회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필요해서 하면은 자기 성과거든요. 자기가 경험을 많이 쌓는 거라 저는 약간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는데 꼰대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개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에 20시간씩 개발을 하고 싶다. 해도 되느냐 회사에서. 되돌아온 말이 자르겠습니다. 20시간이라면 자르겠대요. 그런 사람 필요 없대요.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 바쁘지 않을 때는 항상 6시에 퇴근을 하셔서 집에 가서 또 회사 일을 하지 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랑 차이가 나면 그 사람이 미꾸라지예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양반이 나한테 면접 봤으면 내가 이 양반을 자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면 전 한국 회사에서 10년을 살았는데 한 회사밖에 안 다녔고 굉장히 고지식해진 거죠, 저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라벨라고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워크 앤 라이프의 이제 밸런스죠. 근데 저는 아직도 가족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회사에 계약된 사람이라면은 워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실력을 길러야 되고 많이 경험을 해야지 빠르게 하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 주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족이 먼저입니다. 회식 문화를 물어봤어요. 한 4시나 5시에 나갑니다. 회식을 하러. 6시 되면 반절이 사라진대요. 밥 먹고 집에 간대요. 그리고 8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늦게 끝나도 8시. 그때 되면 한 2-3명 남아있대요. 28명의 회식을 해도. 집에 가는 거죠. 왜? 회사에 있느냐? 집에 가라. 물론 바쁠 때는 야근도 하고 밤도 샐 수도 있겠죠. 그건 당연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스테이시어웨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개발자 많이 뽑고 있으니까. 물론 페이스북도 많이 뽑고요. 여기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였어요. 이분 말고 한 명 더 만났는데 그분도 나이가 어렸고, 그분은 중국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일하시다가 여기로 오퍼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분도 파이썬 모릅니다. 자바 개발자 하시다가 자바를 먼저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정말 호주에서부터 쭉 골드만삭스라는 기업부터 해서 해외 기업을 계속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랑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열려있고, 그냥 개발자의 가치는 연봉이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인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뭐 4시간 쪼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해외에 나가서 실패합니다. 튕겨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를 듣고 왔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실제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잡을 찾으러 왔었으니까 근래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외에 취업이 되는구나 라고 많은 걸 물어보고 왔었죠. 그래서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경험한 모든 회사의 반대점에 있던 회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잠깐 호텔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6시인가 7시에 이제 약속을 잡았었거든요. 호텔에 들어왔는데 비가 엄청 와요. 싱가포르는 이제 비가 오면은 몇 시간 동안 막 주르륵 옵니다. 스콜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30분 단위가 아니라 2시간 동안 내리더라고요. 계속 내려서 그분에게, 정성우님인데 이런 걸 남겼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저도 실제로. 그래서 그 더운 나라에서 다 바지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가도 되느냐 했더니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댓글. 슬리퍼는 괜찮은데 수영복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진을 보내줬죠. 네, 뭐 저랑 별 차이가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대로 갔습니다. 저는 그랩을 갔습니다. 그랩 회사 아시나요? 그랩이라는 우버라고 아시죠? 우버는 아시죠?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버보다 더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랩이 더 상대적으로 매출도 높고 더 잘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랩이고 오른쪽이 정성님이고 왼쪽 제 친구는 뭐 관심도 없어요. 계속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저랑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문 열어주니까 저러고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복장이 진짜 별 차이가 없죠. 슬리퍼는 지금 아닌데 반바지에 저렇게 프리하게 입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사 세 군데 다 갔지만 이제 보신 분들 스태시원에는 이제 사진 안 찍어서 그런데 전부 다 후드를 입고 있어요. 그 더운 날에서. 왜? 안에는 엄청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왜냐면 살짝 추워야지 머리가 회전이 잘 된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후드를 하나씩 꼭 입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작년 12월인가 한국 오셔가지고 해외 이직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하셨어요. 해외 이직을 어떻게 하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상담도 하셨던 분이고 85년생인데 깨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랩을 갔겠죠. 그랩에서 지원을 받은 루트는 이분이 이제 구글 디벨로퍼 그건데 구글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인가? 보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왔었대요. Are you interested in SG? 싱가포르에 관심 있냐? 우리 회사 관심 있냐? 해서 원래 그랩이라는 게 1차 면접이 있어요. 코딩 테스트가 있는데 그냥 패스됐습니다. 구글 디벨로퍼로 등록이 돼 있는 분이라 그냥 패스되고 화상으로 면접을 많이 봤어요. 화상으로 다 면접을 진행을 했고 라이브 코딩도 하고 면접 수사를 거쳐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번의 실무 면접을 거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분은 한 6개월을 준비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나가기 위해서 한 영어 공부하는데도 꽤 한 6개월 동안 영어 공부만 하셨고요. 개발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영어 공부만 했고 이제 지금도 싱가포르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면접 조차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분은 카카오도 합격을 하셨어요. 카카오도 합격을 하셨고 2월 9일인가로 이제 인턴 기간이 끝났어요. 해외는 전부 다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에서 길게 6개월 정도 있으신데 이분은 이제 6개월을 하고 계세요. 6개월이 끝났고 이제 회사에 그랩의 정직원이 되셨고 그걸 이제 들어가셔서 알게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랩을 얼마나 더 다니실지는. 해외는 첫 번째 연봉 입사했을 때 연봉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연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연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터무니없이 받아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그에 맞게 받아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한국 개발자의 그 주는 이제 그게 있고 해외는 해외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랑 여기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퇴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들어올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 진짜 영어가 그렇게 빡세냐 했더니 개발자도 똑같은데 뭔가를 회사를 가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공부하고 혼자 막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코드 여러분들 혼자 했을 때 얼마나 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 C++ 코드가 1200만 줄 나야거든요. 작은 건 한 500만 줄에서 그 정도 프로그램의 규모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회사에서밖에 못해요. 개인으로 하려면 오픈소스 참여하는 것밖에 없죠. 개인이 해가지고 늘어나는 그 자기의 시야 넓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냥 도전하는 게 빨라요. 회사에 들어가서. 이분도 이제 가서 느낀 거예요. 영어 여러분들 다 영어에 뭐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 약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학원도 가지만 그냥 들어가면 된대요. 도전하면은 면접을 많이 보면은 면접 보면서도 영어가 늘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면접 보는 거는 거의 물어보는 것도 똑같고 답하는 것도 똑같고 그게 이제 점점 나아집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분은 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바로 되신 케이스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왔었을 때도 가장 그 얘기를 했어요. 영어 공부하겠다라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해라. 왜 지금 거기 한국에서 하고 있냐. 싱가포르 와서 회사에 면접을 봐라. 그럼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기술을 보지 사람을 보고. 영어는 어느 정도만 되면 됩니다. 바디랭귀지로 해도 되고 실제 한국 사람 있는 회사도 많고 그냥 나가시면은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영어를 하고 있죠. 저는 영어를 뭔가 잘하고 싶다라는 뭐 계기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라 좀 다른 케이스인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고 저는 개발자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아이디 쓰는 거 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바꿔놓고 사는 거예요. 어려우면 당연히 열심히 해서 배워야죠. 그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누가 떠넘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은 거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이 다음에 이제 다른 제가 원래 가기로 한 게 아니라 저를 불렀던 이제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랑 가서 또 한국 식당에 가서 소주를 막 먹고 그 뒤로 사진 찍은 게 없어요. 거의 새벽 2시에 간신히 들어와서 이게 다 하루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11시 반에 페이스북 갔다가 3시쯤에 위어크 스태쇼에 갔다가 저녁 6시에 그랩을 간 거죠. 그래서 제가 1월 9일날, 8일날 출국을 했는데 8일날 저녁 1시에 떨어져가지고 술 먹고 자고 두 번째 날 여기를 다 방문하고 세 번째 날은 제가 가려고 했던 두 번째 목표인 브리티시 파운실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저는 3월 20일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저희 가서 페이스-페이스로 영어 인터뷰를 하고 제 레벨을 체크를 받고 어떤 단계로 이제 저기 들어갈 거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 외에는 뭐 다 술 먹고 들어온 거죠. 제가 술을 좋아해서 술만 먹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갔다 와가지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겁니다.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나라. 다른 데는 저는 미국도 가보긴 했는데 IT 회사를 방문한 게 아니라 전 직장에서 하던 솔루션 관련된 컨퍼런스를 간 거라 거기는 모르고요. 왜냐면 거의 다 엔지니어를 만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영업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 건 잘 모르고 싱가포르는 개발자가 일하기 좋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고 개발자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언젠가 한 번씩은 해외로 꼭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가서 면접이라도 이렇게 돌아보고 오세요. 어떤 문화인지. 그런 게 꼭 한 번쯤은 해볼 것만 한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와서 굉장히 크게 느낀 거고. 그리고 그 스타트업 위협회 가면 이제 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바로 옆에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연봉 5천만 원 더 줄게 그러면 바로 칩니다. 가라고. 네 가치를 저만큼 더 인정해주고 우리는 그만큼의 줄 능력이 없는데 넌 여기 왜 있어. 이런 문화입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너를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죠. 우리나라는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제가 5군데 다녔는데 3군데를 소개를 해드렸고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제 국내를 이제 돌아야죠. 국내에도 좋은 회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보고 나니까 맞습니다. 해외 문화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물론 사람 그 책임자급의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 나라는 아직은. 그래서 첫 번째 갔던 데는 여기가 아니에요. 저가 지금 발표하는 제가 방문한 순서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잡은 거예요. PPT를. 제가 PPT를 잘 못 만들어서 그냥 흰바탕에 글만 써놨는데 이거 다 와이프가 밤새서 다 작업해 준 거거든요. 와이프가 바꾸고 해가지고 저도 이 다음에 뭐가 나오고를 다 외우지를 못했어요. 클로바는 네이버는 NHN은 이제 다 아시는데 클로바는 이제 요즘에 핫한 조직이 된 거죠. 근래에 이제 생긴 거고 여기 이제 팀장님들이랑 코친이어가지고 이것도 다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저를 가서 만난 겁니다. 클로바는 지금 AI라는 분야를 네이버의 전체 회사의 AI 분야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서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조직이고 여기는 제가 가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당하고 온 게 있으니까 석사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물어봤어요. 상관없답니다. 학사도 AI 분야에서 바로는 이제 석박사들이 하는 그런 건 못하겠지만 그분이 그 면접자가 여기서 기여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잡으로도 뽑습니다. 그 직무로도. 그런 회사고 여기가 이제 랩스랑 엮인 조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5번을 회사로 와야 돼요. 출근 체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자율 출퇴근제가 아니라 맘대로 출근제예요. 그래서 책임평가제인데 성과만 내면은 회사에 아침에 와가지고 찍고 집에 가면 됩니다. 일주일에 찍는데 한 몇 초 걸리겠죠? 3초 곱하기 5 하면은 15초만 회사에 있어도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완전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죠. 물론 이 정자역에 있는데 정자역에서 약간 멀어요. 한 10분 걸리는데 거기는 갔다 와야 돼요. 출근 카드를 찍으러. 그러고 나면은 본인의 그 받은 업무만 명확하게 하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놀았는지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NH.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앞으로도 전에도 소개한 모든 회사는 제가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전제는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점은 뭐 말을 못하죠. 제가 여기서 안 좋은 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들도 갔다 왔는데 여기는 이제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저희 치킨 시킬 때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를 갔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여긴 또 회사에 나가래. 평생 직장 따윈 없다. 최고가 되어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최고가 됐으면 더 좋은 회사로 가라는 거예요. 더 높은 날개를 펼치러. 그래서 오한 형제들이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채용 솔루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을 때 이분들도 저희 서비스 처음에 이용을 했어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데 굉장히 많은 요청이 옵니다. API 뭐 개발해달라 뭐 이러달라 해서 저는 고양이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근데 나와가지고 여기 고양이들 분들의 이제 수석님도 만나보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특이하고 기술 서적은 무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책 한없이 사도 되는데 안 산대요. 일하느라 바쁘고 일만 하고 이제 남은 시간 놀고 이래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을 뽑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도 연봉도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커가는 회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사용량을 처리를 하니까 저는 이제 B2B밖에 안 해봐서 B2C는 안 해봤는데 그런 많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뭐 앞으로 제가 소개할 회사는 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겠지만 여기도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나오고 나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괜찮은 것 같다.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자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뱅크 핫하죠 지금. 원래 다른 인터넷 은행이 나왔지만 다 잡았죠.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사람들의 뭔가를 잘 부족함을 잘 긁어서 그걸 찾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세 대출 뭐 이런 것도 서비스 하는 거 보고 비상금 대출 남편 안에 계신 분들 많이 필요하죠. 비상금 그런 것도 하고 뭔가 이 카카오 카드 이거 체크카드 하나 받으려고 저 2달 기다렸거든요. 저는 가장 오른쪽 카드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만난 사람도 다 이제 이런 캐릭터 없는 블랙 카드를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도 잊어먹으면 블랙 카드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은 회사니까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은 알아보세요. 시험 공고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큰 회사죠. 갈볼만한 회사고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모르겠어요. 카톡 때문에 끌어모았는지 몰라도 전략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전문가분들이 말을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몸 상태가 지금 약간 안 좋은데 왜냐면은 오늘 이 장표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날짜 써있죠. 2월 27일 99년 이 장표 한 장을 만들려고 2번을 방문을 했어요. 아침에 9시에 갔다가 2시에 또 들어갔죠. 따로따로 다른 분을 만나러.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소개한 회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갈 만한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물어봤죠. 가서 구글 코리아 진짜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만 뽑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유로운 문화가 있느냐, 빡세지 않느냐, 진짜 천재들 많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다 현실이더라고요. 굉장히 영어를 중요시하고, 근데 SE하고 세일즈 엔지니어하고 실제 순수 개발자하고는 약간의 이제 차이를 두긴 둡니다. 어느 정도 감안하는 건 있지만 실제 지원해 보세요. 면접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유명한 대표님이고, 저도 언젠가는 한번 이걸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데 왜 개발자가 야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은 항상 6시에 퇴근하십니다. 무조건. 제가 6시에 칼퇴근합니다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회사고, 개발자는 이직을 할 때 연봉을 자기의 몸값에 정확하게 받고 이직을 해야 된다. 겸손하지 마라 라고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코더블이라고, 여기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김기만 대표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자선사업 같은 걸로 하고 계신데, 출판사도 하나 하고 계시고,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교육 쪽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도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고요. 이것저것 해볼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런 회사도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가봤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 여러 개발자들을 그냥 만났던 것들이, 만난 사람들이랑 사진 찍은 것들이라, 제가 한 10월부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명함이 이제 거의 한 400장이 됐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들에게 많은 걸 배웠고, 제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먼저 가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이런저런 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울 거고, 내일도 또 다른 회사에 방문을 할 거고, 안 가본 회사는 다 가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 많이 만났다, 그런 거죠. 여기 있네요. 성동찬 님도 계시죠? 카카오뱅크 DBA십니다. 그 DB 만드신 분도 계시고, 또 나왔네 이 사진은. 일본 라쿠텐의 아키텍트로 계시는 전민수님이랑 부산에 왔을 때 가서 술도 먹어봤고, 저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 장표를 좀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제 저도 확신이 드는 게, 좋은 사람은 어느 회사를 가도 좋은 사람이 또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많이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발을 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저도 거의 매일 마라톤을 합니다. 저번 주 2주 됐나? 2주 전에 저 쓸데없는 놈이 됐거든요. 쓸개 뗐어요. 밤사게 생겨서. 그리고 일주일 쉬고 저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 만나 뛰어다니고, 지금 다시 마라톤을 또 시작했고요. 전 달리기 좋아해서. 그만큼 체력이 있어야 제가 오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어디 여기저기 다닌 얘기를 한 거고, 이 다음에는 그냥 약간의 이제 고민을 해볼 단초를 좀 드리는 시간. 이거는 길게는 안 갈 거예요. 프로와 고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발자라면, 그리고 IT 디자이너든 기획자든 이 생각을 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하고, 저는 이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다면 이 생각을 그때까지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프로가 뭐고 흔히들 말하는 고수가 뭘까?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고수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프로는 맞거든요. 프로는 돈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움직인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가치를 맞게 움직이는 것도 능력이고, 그리고 프로라면은 회사에 계약을 했다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싫으면 그 맞는 방향으로 다시 찾아서 가야 돼요. 그 회사에 지향하는 바를 보고 입사를 했는데 미꾸라지가 되면 안 되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저는 개발자니까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몸값을 하는 사람이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뭐 SI는 저는 안 해봤지만 그런 SI 막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죠. 뭐 그분들은 뭐 자기를 고수라고 하는데 원천에서 뭐가 나와요.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너네 이거 다 이상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니까 이렇게 바꿔. 그건 고수가 아니라 깡패죠.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맞춰줘야죠. 프로라면. 왜 자기들이 뭘 안다고 바꿔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주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깡패들이 기업을 끼고 있다면 이제 조직폭력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그 돈에 맞게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가 프로다. 그럼 보수는 뭘까? 저도 이제 보수분들을 안 나오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들리시죠? 네. 제 목소리가 작은 편 아니어서. 보수는 프로를 처음에는 프로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프로 다음에 혹시 보수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린 결론은 프로가 보수의 프로를 포함하는 게 보수고 보수를 포함하는 게 또 프로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을 했고 제 스스로는 보수분들을 만나보면은 프로처럼 일을 합니다. 당연히 고객의 니즈를 채워주는 그런 개발을 하시는데 거기에 살짝 은연중에 모르게 자기의 생각을 담아요. 그 고객의 니즈를 바꾸지 않고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는 완벽하게 그 일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를 더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데 찾아내는 거죠. 돈값을 더 하려고. 왜? 나중에 돈을 더 받아야 되고. 프로젝트 하나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하나 하고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서 다음에 몸값을 올리는 게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돈에 대한 이제 마인드가 약간 다른 거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오타쿠 같은 뭔가 기술적인 기표로 판단하느냐의 좀 차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보수들을 만나봤고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숨어 있습니다. 보수분들이 자기들이 발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모에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뭘까? 자유인인가? 프리덤인가? 은거기인인가? 그런 분들이 있죠. 아예 거의 일을 아트로 가십니다. 그냥 아트를 하고 있는데 돈이 그냥 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분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이름은 몇 명 아는데 SNS도 안 하시고 사회로 나오진 않습니다. 밖으로. 어디 박혀가지고 뭐 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막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저를 판단해 보니까 저는 저 길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뭔가 숨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저랑 안 맞고 좀 알리고 싶고 이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일은 프로로 하고 당연하죠. 제 가치는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따르게 하는 개인적인 일들은 보수가 돼서 약간 아트적인 마인드를 섞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를 살아갈 거고 이 생각은 또 살다 보면 또 바뀌겠죠. 지금 제가 한 회사 달랑 한 회사 10년 경험하고 모르죠. 제가 무슨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또 하나 배우겠죠. 어디선가 배우고 저기서 배우다 보면은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더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의 끝이 닭집이냐 닭 튀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개발이 더 쉬워요. 저에게는. 닭을 어떻게 튀겨요? 제가 뭔 기술이 있다. 거기도 기술이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닭 튀기는 일만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재밌으시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서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돈을 받는다. 그거 하셔도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 개발자로 살아보니까 굳이 닭집 안 해도 수십 년은 충분히 이 IT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일은 계속 또 생기고 있고 물론 노력을 해야죠. 본인이.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른 것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는 게 뭘 하고 싶으냐. 지금 하고 싶은 게 뭔데 당장 내일 그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닭은 안 튀겨도 될 것 같고 흔히들 이제 개발자가 특히 이런 게 많은데 관리자로 가느냐 테크니션으로 가느냐 기술로 가느냐 매니징으로 가느냐인데 저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IT에 쏟아져 있고 매니징을 하는 기술도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기술만 논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니징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러면은 어차피 다 못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합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IT 기술을 공부한다. 전 세계에 있는 거 1%나 할까요? 저는 못한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넓은 분야고 다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를 깊이 있게 가도 되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회사에 필요한 기술은 그때 공부를 하면 돼요. 그 기술을 공부하겠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는 거지. 신기술 나왔으니까 써봐야지. 결론은 샘플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좀 많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샘플 짜가지고 책에 나온 거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걸 왜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하죠? 본인이 이미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하게 하는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냐 테크니션이냐 굉장히 많은 예전에는 이 두 개 틀이밖에 없었죠. 솔직히 한국은 특히 더 그랬고 저는 계속 관리자를 했지만 테크니션을 놓지 않으려고 개발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선택권이 많아요. 두 개로 시작했지만 한 단계 공부를 하고 들어가 보면은 10개 관리입니다. 10개 다 못해요. 하나 선택해요. 또 파고 들어가 봐요. 또 10개 나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10억 명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자, IT인들의 테크트리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뭐를 선택하느냐? 하고 싶으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남들 저렇게 하는데 남들만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거기에 노력을 하면은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굳이 관리자냐 테크니션이냐라는 거는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다 되죠. CEO, 대표이사님이 테크니션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업회한테. 그 분들은 다르게 좀 저는 이제 논외로 치고 저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외에 어느 직원으로 있든 회사에 소속돼 있든 뭐 계약직을 하든 알바를 하든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든 자기의 길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하고 싶었던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이건데 저도 굉장히 공부를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책도 많이 보고 저는 시풀풀 책은 거의 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한 20권, 30권 봤는데 자바식도 많이 보고 지금 이제 파이썬 책을 5만 가지를 보고 있고 AWS 쓰면서 AWS 책도 보고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그리고 하나를 좀 타보면 더 큰 게 열립니다. 공부를 제가 하면 할수록 제가 초라해져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저 처음에 좌절을 했어요. 번아웃도 왔고 제가 작년에 우울증도 겪었고 우울증으로 한 2달간 약도 먹었어요. 진짜 정신과에 가서. 극복은 한 이유가 제가 인정을 한 거죠. 아, 내가 이만큼 해도 되는구나. 굳이 그걸 다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굉장히 많은 기술 나오는데 다 할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되겠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거나 더 잘하자. 제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와보니까 우물한 개구리예요.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죠. 저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굉장한 분들, 배울 게 많은 분들, 그분도 뭐 저한테 배울 것도 있겠죠. 사람 다 주고받는 거. 근데 제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의 정점에 서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정점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돈이 따라오더라. 돈을 쫓으면은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왜? 돈 받을 생각만 해요.
면접 준비만 하고, 면접 준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갈 생각만 하면은, 그게 좋으면은 저는 그 길도 테크트리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생겼다면은 당장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회사 안에서든 나와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면은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니어분도 계시지만 저는 주니어 신입사원 뽑을 때 전 직장에서도 인트, 흔히 말하는 인트, 프리미티브 자료구조, 자료형 인트도 모르는 사람도 뽑았어요. 개발을 좋아하는 친구로 보여줬고 열정이 있어서 이 친구랑은 하면은 내가 가르치면은 금방 하겠다. 와이더스 IT 전 직장에서 팀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개발 저만큼 해요. 개발은 언어는 도구예요. 영어도 도구고 프로그래머 언어도 도구고 필요하면 그때 책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는데 저는 항상 도큐먼트를 보거든요. API 도큐먼트를 보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즘 보면은 잘 안 하더라고요. 질문하는 거 보면 API 도큐먼트 가가지고 찾으면 다 나와 있는 건데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질 않는 거죠. 왜? 구글 검색하고 책만 봐요. 솔직히 책은 좋은 책 많아요. 굉장히 많고 좋은 책을 쓰고 싶고, 근데 책을 쓰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뭐 책을 쓰니까 이제 그 전에 나와 있는 다른 책을 받았어요. 책을 받았는데 한 10장, 20장 봤는데 벌써 틀린 얘기가 2개가 있더라고요. 아예 아다르고 어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 본 방향으로 책을 쓴 게 있어서 출판사에 전화를 했죠. 이런 책을 어떻게 내보냈냐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다 검증을 못하고 나갔다. 그런 책들도 있어요. 번역서도 엉터리가 많고 물론 좋은 책도 많지만,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책을 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다 해보셔야 돼요. 틀린 거를 이게 정답이네 라고 해가지고 실무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다르죠. 이 책을 보더라도 이 책이 맞게 쓴 건지도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돼요. 책은 본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냥 훑어보는 참고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필요해가지고 보는 책들은 그냥 글만 보면 안 됩니다. 코드는 당연히 다 짜봐야 되고, 실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번역서면 원문을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해야 되죠. 이게 실제 팩트냐. 틀린 것도 많고 돌아가지 않는 코드도 많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주니어들은 신입사원에 시중된 분들은 기술 공부하는 거는 별로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그릇을 넓혀놓는 게, 시야를 넓혀놓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그릇을 넓혀놔야지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정 안 되면 저라도 요청을 하시면 저는 사람 누구 다 만나러 다니거든요. 물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 이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물어보시면 실제 싱가포르에서 연봉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고등학생이 매달 받는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직을 할 때 연봉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할 수 있고,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여기 있죠. 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오피 세미나를 왔지만 이브레인의 그런 상담을 받으시면은 본인의 가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브레인도 개발자를 뽑습니다. 오케도 운영해야 되고, 여기 노성문 대표님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개발자도 뽑고, IT로 살아가시려고 여기로 왔다 하면 계속 살아가세요. 굉장한 할 게 많고, 저도 계속 살아갈 거고, 저는 70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싶어서 개발을 놓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긴 시간 앉아서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